준비가 되셨어요. 홍영표 원내대표님 오늘 발언으로 정기 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에 낼 12월 25회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문희상 의장과 선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한 80개 안건을 처리한다. 물론 이것은 문희상 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80개 법안 처리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법, 그리고 최근에 김영균 씨 사건 같은 것을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두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순간까지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몇 차례 약속했던 대법관 임명 동의에 대한 인준, 그리고 또 정개특위, 사교특위를 비롯한 비상설 특위의 연장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유치원법이나 대법관 임명 동의에 대한 이런 것들은 문서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의 비회의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파렴치 않은 헌법자가 주장하는 폭로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운영위원회는 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진실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어떤 범법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폭로에 기초해서 국회를 어떤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 소집을 전제로 해서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정개특위 등 비상설 특위의 연장, 대법관 임명, 이 모든 것을 저는 은폐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분명하게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우선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 운영위 소집 같은 것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0시에 선당 원내대표들이 다시 회동을 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문서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 개성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다녀왔습니다. 남북 사이에 끊겼던 혁명을 다시 이어붙이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개성 판문역까지 거리로는 한 60km, 기차로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너무도 많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남북 철길을 잇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 착공식에 참석했던 중국, 러시아, 몽골, 유엔 관계자들이 남북철도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더욱 진전되어 남북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당의 국토위 소속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본인이 국민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또 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통과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본인이 또 사과도 하고 또 당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도 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김정호 의원이 직접 사과도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일단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토위 산하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는 사보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민현 정책위의장의 발언이겠습니다. 방금 내 대표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어저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있었는데요. 저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 역사의 현장에 꼭 있고 싶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너무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매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저께 자유한국당 우총 이후에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런 좀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 소위에서는 거의 이견이 거의 다 좁혀졌습니다. 이 법안 지금 처리 과정에서 이게 이후 정부 개정안이 2월 달에 발의가 된 건데요.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고, 또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경영계 의견도 듣고 노동계 의견도 충분히 다 듣고, 그래서 반영할 건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영계 대표단체인 경총에서도 저한테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데 따르겠다,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영계 의견을 상당 부분 다 반영을 해서 이 쟁점들을 해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여야 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 그 다음에 산업법은 조문이 많아서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처리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 언론인들 다 계십니다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법 개정,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쟁점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해소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의 소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보다는 정쟁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노이 고용노동 소위가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쟁점과 이견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협조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원내대표 협상에서 3당 간에 정책의장이 포함된 2+2+2+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줘서 협상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딱 쟁점 2개잖아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화비를 학교로 치니까 중고등학교로 치면 이 원화비는 등록금이거든요. 이 회계 분리하고, 그래서 이 원화비와 관련해서는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처벌로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요. 이 회계를 분리하는 것, 등록금과 다른 수익금을 회계를 분리하는 경우는 이 등록금을 훨씬 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육 목적 외의 용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무슨 유치원을 학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학부모 간의 원화비는 원장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자율성이라는 이게 뭐냐, 무엇을 예를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국공 유치원이나 다른 사립 유치원에 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서 원화들한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원장들께서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분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다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를 좀 들어달라. 들지를 못한다, 예를.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고, 실장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걸 합의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 유치원 3법도 정말 대다수 국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이번 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60년 넘게 지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유급휴일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 뿐입니다.
시행령에 없어서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 휴일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이거 박근혜 정부 때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월급 157만 원도 시급 7,530원에 209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업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 이미 이전에 다 시행해 오던 제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174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이건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온 제도를 확 뒤집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대단히 혼란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폭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입법으로 바로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지금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없애겠다 이 소리하고 좀 똑같은 거거든요.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주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영수 원내수석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지만 잘 합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면서 살얼음판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끝내는 어려운 지경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우리 환노위의 법안 소위의 우리 당 간사로 계시는 한정혜 의원께서 법안 소위를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오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오면서 펑펑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오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법인데 내가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수십 년의 노동자로 일을 해왔는데 이것만큼은 이제 수년이 밀려온 법인데 통과시켜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스크린도어의 김군처럼 또 김용균 씨처럼 목숨을 잃어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둬야 하는가. 이제 다 됐는데 노동부 차관의 이야기만 혹시나 자유한국당이 들으면 그러면 다 이해할 텐데 경영계도 다 이야기 됐는데 이제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 가지고 잡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이 내용을 내일은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수 있게 의장님께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고.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이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제가 국회에 있은 이래로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애쓰고 모든 것을 노력하는 그리고 살아온 삶이 그 자체였던 분들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경원 대표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에도 자유한국당 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노동부 차관의 이야기만 좀 들으면 충분히 이게 위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알 수 있으니 꼭 좀 전해달라고 제가 정양석 수석께도 꼭 전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고 이 내용만큼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젯밤 김용균 씨의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더 앗아가려고 국회는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그 법을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합니다.
저희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어요라고 하는 것도 무책임합니다. 이제 좀 더 이 법은 벌써 8년이나 된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켜 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내야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학교, 유치원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태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원장 등이 부모가 낸 돈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들을 잘못 쓸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처분이 행정처분입니다. 가장 센 게 행정처분인데 그 행정처분은 원화수 모집을 줄이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문을 닫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원화수를 줄이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피해가 갑니다. 유치원을 문을 닫으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상태의 법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법안을 개정해서 최소한의 처벌 근거를 둔다면 이 유치원 원장들이 그런 횡령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고 유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를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장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치원 3법과 그리고 김용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모든 합의했던 내용들이 통과되어야만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청와대 비위수사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팩트 브리핑을 어제도 2번째까지 냈습니다. 김태우 비위수사관의 농간의 진실 2 여러분께 보내드렸으니까요. 그 내용 좀 보시면서 오늘 검찰의 중징계 결정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내용 자유한국당이 덥석 물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가짜뉴스 장사하다가 김이 푹 빠진 상태이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대로 봐주시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가짜뉴스를 양상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가짜뉴스에는 법적 책임도 함께 지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주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요. 40시간이 안 되는 예를 들어 15시간을 일을 한다 그러면 3시간에 해당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그것이 주휴제도입니다. 60년이 넘었죠. 그리고 1988년에 최저임금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를 해왔습니다. 시급으로 고시를 해오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해서 소정근로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14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시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계속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고시를 같이 병기를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시급과 함께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 되거든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시급과 월급여 환산액의 병기 포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월급여로 환산한 그 금액 209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 뿐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에 올린 그 효과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 해서 경계에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해 5월달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희가 최저임금 환산 내용까지를 포함한 것들,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확대해서 법안을 개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계가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했었던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는 본인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항의했습니다. 당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저희가 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9시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판노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산업위원님들 간에 모여서 대체 쟁점이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조금 깊은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연석회의를 가지자고 한 것 같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촘촘하게 보시면 걱정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경영계에서 호도하고 있는 모든 작업을 마치 다 외주를 주면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위험 작업을 다 외주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저희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 흔히 말해서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고농도의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정말 많은 작업, 그 몇 개의 작업은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거 19개 작업이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합쳐봐야 원청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300명이 안 되십니다. 우리나라에. 그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외주화 주고 있는 작업 여전히 외주화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청을 하되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하청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원청이 지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청업체가 못 하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를 칠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 무슨 안전조치를 합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원청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지금 저는 재계의 행위 분노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없는 겁니까?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까? 오늘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정책조정회의 공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비공개 회의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을